생계형 크리에이터인 저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은인이십니다. 올드모드. 안녕하세요, 올드모트 정한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디젤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젤 엔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럽의 자동차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로 일반 자가용 차량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연료라고 하며 그린 디젤, 클린 디젤로 홍보했습니다. 한때 디젤 게이트라고 불리웠던 폭스바겐 아우디와 BMW의 다소 파렴치하지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던 디젤 엔진,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디젤, 즉 경유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경우 먼지를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의 죽음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출력이 좋아 연비가 절약되고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한 디젤 엔진의 사용이 규제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정한 환경 규제 덕분에 친환경 디젤 엔진이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단계인 유로1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발전한 유로6까지, 특히 이 유로6는 먼지는 물론 질소 산화물까지 유로5의 5분의 1로 줄여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만족을 못했는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탈화석연료 정책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최근 규제 단계인 유로6는 먼지를 포집해 요소수라는 물질로 중화시켜 배출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돼 현재 생산되는 디젤 엔진들은 유로6를 따르는데요. 유로6 엔진은 연료인 경유 외에도 요소수라는 별도의 물질을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 요소수의 원료가 동물의 오줌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 다루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수 덕분에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이인 유로4에는 DPF라는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DPF는 엔진에서 배기구로 연결되는 중간에 뚱뚱하게 생긴 장치예요. 내부를 열어보면 벌집 모양으로 된 작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진에서 생성된 배출가스는 이 DPF라는 장치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DPF에는 경유가 연소되고 나서 발생되는 먼지들을 포집하게 되고, 이 포집된 먼지는 고RPM에서 뜨거워진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 태워버리는 방식이에요. 획기적이죠.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푸조에서 이 DPF라는 장치를 개발했는데요. 전 세계의 환경을 위해서 이 라이센스를 공유했습니다. 콤팩트화시킨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20년의 라이센스를 걸어두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는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이 DPF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DPF에 포집된 먼지를 모두 태워 없애버리려면 3000rpm의 고RPM에서 15분 이상을 주행해 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최고 속도인 시속 110km로 운행할 경우 출력이 높은 디젤 엔진의 특성상 2000rp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동차의 취급 설명서상에는 최고단에서 1단 또는 2단 정도를 내려서 3000rpm 이상으로 15분 이상 주행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이 DPF를 관리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됐을까요? 때문에 DPF로 인해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DPF가 막혀 출력이 저하돼 별도로 분해해서 물리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하거나 아예 이 DPF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나버려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DPF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한 DPF에 먼지가 많이 쌓일수록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먼지를 태우기 위해 별도의 연료를 또 사용해야 된다는 점,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방법이 있었으니 차량 인증 시에는 이 DPF를 정상적으로 장착을 해놨다가 실제 양산 과정에서는 배출가스가 약간 우회해서 배출되도록 지극히 철저하게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회사가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폭스바겐 아우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디젤 게이트라고 부르죠. 그들이 내세운 엔진 출력은 실제 양산되던 차량들보다도 오히려 낮게 표기되어 있었고요. DPF 옆에 교묘하게 배기가스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DPF가 막히거나 고장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폭스바겐 아우디. 여기서 자꾸 제가 폭스바겐 아우디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우디가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 브랜드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폭스바겐 아우디의 디젤 게이트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디젤 게이트니 불매운동이니 외칠 때 우리 폭스바겐 아우디 차주분들은 조용히 그 혜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중국차 시장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얄밉기도 하고 재미있는 현상이지만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죠. 사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내 차가 끼칠 환경적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이야기가 기울었는데요. 디젤 엔진의 작동 방식은 연료와 산소를 흡입하고 압축해 폭발한 후 배기하는 4행정 사이클이라는 점은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폭발을 시켜주는 매개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가솔린은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겨서 폭발을 시켜주게 되는데 디젤 엔진은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열만으로 폭발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그 폭발력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훨씬 강하죠. 덕분에 낮은 RPM에서도 높은 토크를 내주게 되고요. 연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이 낮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본래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를 가공할 때 휘발유는 30도에서 200도가 끓는 점인 반면 경유는 250도에서 350도가 끓는 점입니다. 때문에 크진 않지만 생산 원가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600원, 디젤은 리터당 300원, LPG는 리터당 100원, CNG는 루베당 10원입니다. 이 유류세가 정해진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럭이나 버스 등 경유를 많이 사용하던 상용차의 특성상 유류세가 저렴한 편이고요. LPG는 택시와 장애인 차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CNG는 2000년대에 들어와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대적으로 시내버스에 적용하게 되면서 상당히 저렴한 유류세를 부과하지만 일반 승용차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리즈인 가스차 엔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승용차에도 디젤 엔진을 적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디젤의 유류세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LPG의 사용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이 역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디젤 엔진에 대해 정리하자면 휘발유 엔진에 비해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내는 만큼 연비가 높으며 저렴한 유가로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폭발력이 강한 엔진인 만큼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크고 DPF나 요소수 등 가솔린 엔진에는 필요 없는 요소들이 고장 등으로 인해서 절약된 유지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어차피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는 거 관심 없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사로운 움직임을 알고 운행을 한다면 좀 더 재미있는 운전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저의 은인이 아니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은인이 되어주시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모드